제 인생 6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 한결같았습니다. 그건 바로 제 아들, 우리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죠. 흙수저로 태어나 두 주먹 불끈 쥐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. 제 모든 희망은 오직 하나, 내 아들놈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. 아들만 잘 되면 제 한 몸 희생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.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.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에게 건네며 뿌듯해했던 기억들. 그 모든 순간이 오직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가진 것 없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번듯한 시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. 낡은 전셋집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강남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줬죠. 아들 내외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어깨에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. 이젠 됐구나. 내 아들 잘 사는구나. 그렇게 생각했죠. 손주 녀석이 태어났을 땐 제 세상이 온통 그 아이로 가득 찼습니다. 피곤한 줄도 모르고 손주와 씨름하며 재롱을 보던 나날들. 제 남은 인생은 그저 손주 바라기로 행복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. 아들이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. 억대 빚을 지게 됐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도 덩달아 초췌해졌죠.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. 평생을 같이 해온 아내는 여보,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려고요? 라며 울었지만 저는 그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. 결국 결심했습니다. 제 평생의 꿈이자 마지막 보금자리였던 강남 아파트를 팔기로요.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. 친구들은 저를 찾아와 미쳤냐며 말렸죠. 아니, 평생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걸 왜 파시냐고요.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. 제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 아파트가 뭐라고 내 자식의 행복보다 중요할 리가 없잖아요.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. 이 돈으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낡은 월세방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.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텅 빈 것 같기도 했죠. 그 돈을 아들한테 건네주던 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. 그리고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저를 유럽으로 보내주었습니다. 평생 국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. 유럽이라니.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. 아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하며 난생 처음 떠나는 이국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.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파리의 에펠탑 아래 서 있을 땐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, 내 아들 정말 효자지. 내가 잘 키웠어. 매일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아들아, 여기 너무 좋구나. 내 덕분에 이런 구경도 다 한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저는 제 행복한 여행 얘기를 신나게 해주려 했죠. 그런데 아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. 스피커폰이 켜져 있는 듯 며느리와 손자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제 귀는 저절로 그 대화에 집중했습니다.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엄마, 할아버지 언제 와? 이번 주말에 오시지. 왜? 그럼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는 거야? 그럼 내 방은? 그럴 리가. 아버님 집 팔아서 우리 집 대출금 다 갚았잖아. 이제 내 방 해줘야지.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? 또 하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.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가족을 위해 팔아버린 아파트가 저를 쫓아낼 돈이 된 거였더군요. 웃고 있던 제 모습이 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. 60년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저는 단지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존재였을까요?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.
여행 내내 제 가슴속은 시커먼 멍으로 가득했습니다.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며느리와 손자는 저를 피했고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들의 어색함 속에서 더 이상 이 집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마치 제가 유령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.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. 아니,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. 그 생각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. 아들에게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.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그들에게 저는 이미 버려진 존재였으니까요. 제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.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. 이 작은 방에 앉아 홀로 밥을 먹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.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.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막막하고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만의 삶에도 익숙해졌습니다.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것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.